지난주 미국에서는 마침내 고용시장이 식어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줄줄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동안 탄탄했던 고용시장은 기준금리를 역대 초고속으로 끌어올린 파월 연준 의장에게 경기 연착륙에 대한 강력한 믿음의 반석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역은행 위기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고용지표의 전반적인 둔화세가 뚜렷해지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의 끝자락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짙게 밀려오면서 주식시장의 폭락을 알리는 전조 증상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톡은 연준의 금리 인상의 끝자락, 경기 침체의 결정적인 시그널, 주가 폭락 증상 체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 침체기에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투자 전략이 무엇인가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후보코싱얼톡의 우보 박사입니다. 오늘은 먼저 여기 온도계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연준과 시장의 온도차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3월 FOMC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는 연준의 기본 입장이 아니며 그것이 내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힘주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뉴욕 증시의 약 60%의 투자자들은 5월에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에 베팅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연준과 시장 사이에 금리 인상 경로를 두고 상당한 온도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파월 연준 의장과 시장 사이에 이렇게 한바탕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향후 연준의 금리 인상 예상 경로를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여기 왼쪽이 블룸버그 자료이고요. 금리 선물에 내재된 월 평균 기준 실효금리의 전망치를 나타냅니다. 수학적인 정교함이 뛰어나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자료입니다. 오른쪽은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페드 워치인데요.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인상 또는 인하 폭을 확률로 계산한 방식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나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왼쪽의 블룸버그 자료에 따르면 5월 FOMC에서 25bp 올린 다음 금리 인상이 끝나고 12월 말까지 4%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페드 워치도 5월에 25bp 인상 후 종료되고 12월 말 기준금리가 4.5%까지 내려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말 예상 금리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방향성은 비슷합니다. 지역은행 위기 직후에는 5월에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으나 지금은 오페크의 감산 결정과 일부 고용 지표의 호조로 25bp 인상 쪽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양쪽 기관의 어떤 데이터를 보더라도 파월 의장이 언급한 연말까지 기준금리 인하가 없다는 말과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따라서 시장은 연준의 금리 정책의 방향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 두 그래프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월 의장이 언제나 강하다고 믿고 있는 고용시장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지난주에만 고용 관련 3탄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요. 화요일에 9인 이직 졸트 보고서, 목요일에 ADP 민간 고용, 그리고 금요일에 3월 고용 보고서가 그것들입니다. 보고서에 담겨있는 데이터가 많고 내용이 복잡하지만 여기서 그래프 4개로 압축하여 핵심만 한 방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2월 기준 채용 공고가 993만 개로 21개월 만에 1000만 개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고용은 616만 명으로 이 또한 2021년 5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다음으로 3월 기준 ADP 비농업 부분 민간 고용은 14만 4천 명으로 전월에 비해 12만 명 대폭 감소했습니다. 또한 최근 1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2천 명이고요. 계속 실업 청구 건수는 180만 4천 명이었습니다. 2021년 4분기 이래 가장 많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가장 중요한 3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요. 비농업부문 신규 취업자 수가 23만 6천 명으로 전월보다 9만 명 감소했습니다. 실업률은 3.5%로 전월에 비해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상의 데이터와 지표들을 종합해 보면 실업률이 소폭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고용시장이 뚜렷하게 둔화세로 꺾여가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1년간 가파른 금리 인상에 비해 아직은 고용시장이 견조하다고 할 수 있으나 실업률은 대표적인 후행 지표입니다. 또한 지역은행 파산으로 촉발된 은행 위기가 3월달 데이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고용시장이 식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JP 모건 체이스 그룹은 회장 제이미 다이먼이 2022년도 주주에게 보내는 서신을 공개했습니다. 다이먼은 2005년부터 JP 모건의 회장 겸 CEO를 맡고 있습니다. 그는 월가의 황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큰 인물입니다. 다이먼은 미국 금융시장에 대한 예리한 분석과 함께 정부를 향해 쓴소리도 서슴지 않게 쏟아냈습니다. 즉, 지역은행 위기가 일단 지나갔다 하더라도 앞으로 몇 년간 부정적인 영향을 남길 것이며 현 상황은 2008년 위기 때와는 달리 복합적이고 완만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연준은 물가를 올렸지만 장기금리와 유동성을 통제하는 데는 실패했으며 규제 당국은 주먹구구식 정치적 대응을 피하라고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유동성 주입이 끝나고 소비가 꺾이면서 경기 침체 확률이 가중될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미국 경제에 대한 험난한 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다이몬이 그의 주주 서신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했는데요. 이에 뽀순이가 묻습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가 찾아온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이에 대해 뽀드리가 대답합니다. 그래. 경기 침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있어. 그렇습니다. 경기 침체 증상을 나타내는 지표는 무수히 많지만 결정적인 시그널 몇 개만을 이번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기 선도 스프레드, Near Term Forward Spread, NTFS입니다. 이것은 3개월물 국채의 현물 금리와 18개월 선도 금리와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몇 차례 설명드린 바 있지만 이 지표는 파월 연준 의장이 경기 침체 지표로 100% 신뢰한다고 말할 정도로 설명력이 높습니다. 그는 1년 전 나베가 주최한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단기 선도 스프레드가 역전되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왼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이 수익률 곡선은 작년 11월부터 역전되어 현재 그 역전폭이 무려 마이너스 170bp에 달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단기 선도 스프레드의 이러한 역전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회색 막대로 표시된 경기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하는 경기 선행 확산 지수입니다. 2001년 닷컴 버블 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일 때 모두 이 확산 지수가 크게 하락하고 경기 침체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작년 상반기부터 이미 경기 침체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확산 지수가 마이너스 4% 이하로 떨어지면 강력한 경기 침체 시그널이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경기 침체 구간에 들어와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아직 전미경제연구소 MBER의 공식적인 판정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시장과 GDP 성장률이 견조하여 앞으로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공급자관리협회 ISM이 매월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 PMI와 S&P 500 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빨간색 선은 뉴욕 증시의 S&P 500 지수, 그리고 청색 선은 제조업 PMI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조업 PMI는 신규 주문, 생산, 고용, 재고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만든 설명력이 매우 높은 경기 관련 선행 지표입니다. 그래프에서 S&P 500 지수와 제조업 PMI는 거의 동행할 정도로 상관관계가 높다는 팩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PMI가 50 이하이면 경기가 나빠지고 주가가 하락한다는 신호입니다. 역사적으로 45 이하까지 급락하면 강력한 경기 침체의 시그널입니다. 3월 제조업 PMI가 46.3으로서 45에 바싹 근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PMI가 50 이하 하락 구간으로 내려가면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채권의 비중을 늘려야 할 신호입니다. 45 부근에서 바닥을 찍고 상승하면 반대로 주식의 비중을 늘리고 채권의 비중을 줄이는 투자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향후 대세 상승장으로 전환될 때 시장의 모멘텀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경제가 기본적으로 수출 주도형 경제이고 미국으로 향하는 수출 교역량 비중이 약 15%에 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ISM 제조업 PMI와 한국의 수출은 동행하며 상관관계가 매우 높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한국의 수출은 코스피 주가 지수의 움직임과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수출로 밥을 먹고 살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국내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코스피에 대한 투자 방향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와 나스닥 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 그래프에서 청색 선은 연준의 실효 기준금리로 수치는 오른쪽 축으로 표시됩니다. 빨간색 선은 나스닥 지수이고요. 왼쪽 축으로 읽습니다. 회색 막대는 경기 침체 구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 화살표에서 볼 수 있듯이 경기 침체 구간 진입 직전에 기준금리가 인하되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주가가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경기 침체 국면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준금리가 충분히 내려간 다음에 주가의 대세 상승장이 펼쳐졌다는 과거의 사례를 반면 교사로 삼아 투자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춘 후 동결한 상태에서 얼마 동안이나 머물렀을까요? 최근에 나온 블룸버그 자료에 따르면 그 기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최종 금리에 도달한 후 평균 4주, 중앙값으로 4개월 정도 머물다가 금리 인하로 피벗되었습니다. 여기 이 표로 과거의 역사적 경기 침체를 한 방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1956년 이후 10번의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요. S&P 500 고점으로부터 바닥까지 25.6% 평균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오른쪽 위 그래프는 S&P 500 지수의 최근 추세입니다. 현재 전 고점으로부터 14.2% 하락해 있는데요. 역사적 평균으로 보면 앞으로 10% 정도 추가 하락이 예상됩니다. 또한 경기 침체 평균 지속 기간은 6.6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커다란 문제는 공식적 경기 침체를 판정하는 NBER 전미경제연구소가 느림보 거북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침체에 진입한 후 평균 9.7개월 뒤에 가서야 경기 침체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1년 이상 뒷북을 친 경우도 있었고요. 따라서 NBER의 공식적인 경기 침체 발표 이전이라도 본 영상에서 다룬 경기 관련 지표 분석을 통해 시장의 움직임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투자 전략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주가의 정확한 바닥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가가 경기 침체의 저점에 선행한다고는 하지만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기술적 분석에 치중한 당일 매매, 데이 트레이딩은 금물입니다. 또한 경기 침체기에는 레버리지 또는 인버스 투자와 같은
투기적 방법은 낭패의 지름길이 될 수 있으니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하락한다고 심리가 흔들려 보유하고 있는 우량 기업의 주식을 서둘러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보다 긴 호흡으로 대세 상승장에서 폭등할 잠재력을 살려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이 대세 상승장으로 뚜렷이 반전될 때까지 채권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안전자산으로서 금을 보유하는 자산 배분 전략이 경기 침체를 이기는 바람직한 투자 방법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블로그 우보의 경제나무 링크에 들어가면 오늘 영상 전체 방송 대본을 읽어볼 수 있으니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벌써 4월도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 상황은 안 좋으나 새봄과 함께 활기찬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경제 지식을 넓히고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